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7월 22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까지의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시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도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감기 도래에 따른 고래들의 움직임을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과거의 반감기 시즌마다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비 도지의 대규모 소각 이벤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의 규제권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70% 이상이 코인이 상품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기사로 보여져서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24년 11월에 진행될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암호화폐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 큰 정책의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소스코드의 복사본을 기반으로 탄생한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 10월 구글과 코인베이스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찰리 리에 의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기술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비트코인과 비슷한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보다도 빠른 블록 생성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하지만 라이트코인은 2분마다 생성을 해서 블록 생성 속도가 5배 정도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공급량은 총 8,400만 개로 설정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세팅이 되어 있으며 라이트코인이 4배 정도 더 많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 또한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4년마다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라이트코인은 실용적이고 확장성의 기능을 높인 P2P 전자현금에 비유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월가의 찰스 슈왑,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가 투자에 설립한 EDXM 거래소에도 라이트코인이 상장되었습니다. 작업증명 코인으로 SEC 규제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이 한국 시간으로 8월 3일 새벽 2시 28분에 반감기가 진행됩니다. 현재는 블록당 12.5개의 보상이 주어지지만 반감기 이후 6.25개로 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이력을 살펴보면 2011년 최초 라이트코인 생성 당시에는 블록당 50개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4년 뒤인 2015년에는 25개, 이후에 추가적인 4년 뒤인 2019년도에는 12.5개로 감소가 되었고 이번 2023년이 총 3번째 반감기에 속합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소식에 따라서 고래들의 움직임도 변화되고 있는데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들이 지난 이틀간 60만 개의 라이트코인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고래들이 라이트코인을 축적하는 동안 라이트코인의 보유 지갑수 또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보유 지갑수가 700만 개에 달했는데 현재는 885만 개로 약 200만 개가 증가된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는 자료라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면 10만 달러 이상의 트랜잭션 카운팅이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매일 100건에서 2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움직임을 카운팅해보면 평균 50건 이상의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강한 축척이 이루어졌고 반감기 전후로 크게 시세가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시세가 상승할지 다음 데이터를 보면서 함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라이트코인의 시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첫 번째 반감기 상태를 나타냅니다. 반감기 전에는 약 1달러로 유지되고 있는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반감기 시즌 전
10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감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10배가량 상승했고, 반감기 이후부터는 한 번의 상승이 있었지만 이후에 박스권에서 크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두 번째 반감기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는 최저 가격이 3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150달러까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감기 때와는 다르게 두 번째 반감기가 진행한 이후부터 횡보가 아닌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에 진행될 세 번째 반감기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달 기준에 라이트코인은 약 40달러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장 크게 상승했을 때가 약 115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약 2배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감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모두가 이제 상승을 예상하고 과거만큼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없는 게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는 10배 상승, 두 번째 반감기 때는 5배 상승, 그리고 현재까지 세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약 2배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아직 1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5배 이상 상승을 하려면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반감기 이후부터는 하락이 있었던 만큼 하락의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는 일부 물량은 매도하셔서 현금 비중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시세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350일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반감기가 진행이 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트코인의 시세의 방향을 미리 보시고, 반감기 며칠 전에 라이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고 반감기 이후에 며칠 사이에 큰 폭락이 있었는지 간격도 미리 파악해서 비트코인에 접목해서 보신다면 시세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비트코인의 투자에 있어서도 큰 참고 지표로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베이비도지 코인입니다. 베이비도지는 도지코인이 급등한 이후에 만들어진 밈코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도지라는 트윗을 남기자 크게 주목받았던 코인입니다. 21년 6월에 출시가 되었지만 현재 밈코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입니다. 베이비도지는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완전히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도지의 특징으로는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스비와 처리 시간이 짧아서 다른 블록체인보다도 10배 정도 빠르고 높은 효율성을 제공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베이비도지의 토크노믹스를 보면 모든 트랜잭션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도지는 거래당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수수료의 5%를 홀더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5%의 수수료는 2.5%는 베이비도지로 보관하고 나머지 2.5%는 바이낸스 코인인 BNB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베이비도지는 BNB와 팬케이크 수합의 유동성 풀에 예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도지와 BNB 사이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도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기적인 소각이 있습니다. 베이비도지의 최초 설계된 초기 공급량은 420페타였지만 현재는 총 물량의 48%인 204페타가 소각이 된 상태입니다. 1년간 총 12번의 소각을 진행하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코인 소각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이면서도 총 물량의 48%라는 엄청난 양의 소각은 앞으로 베이비도지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도지가 디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조 개의 베이비도지 코인을 소각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4천억 달러 이상의 소각이다 보니 이번 소각은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위한 코인 소각 제한의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99.43%의 찬성으로 제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각 일정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번 소각으로 베이비 도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이비 도지는 과거 2월 달에 베이비 도지 소각 포털을 개설하였고 소각에 따른 보상으로 NF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인을 지속적으로 소각함으로써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밈코인이긴 하지만 현재 꾸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밈코인 중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시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 발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법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CFTC와 SEC의 규제 역할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명확히 증권이냐 상품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고 명확하지 않는 분류로 인해서 SEC의 무분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해진 하위 테스트를 디지털 자산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암호화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규제를 위한 법안 발의다 보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리플과 SEC와의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소송이 리플의 부분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모든 암호화폐를 대입해보면 70%는 상품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품으로 정의가 될 경우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CFTC의 관할권 아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국의 명확한 규제가 정의가 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 또한 꾸준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대선이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대선은 24년 11월에 진행이 될 예정으로 벌써부터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로버트 캐니어 주니어가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컨벤션에도 참여하면서 트윗을 남겼고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 후보 최초로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가장 가벼운 수준만의 규제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국채 발행량의 1%를 비트코인, 금, 은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비율을 점점 늘려나가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로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고 현재 지지율은 바이든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16%에서 20%라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도 씨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케네디에게 할 수 있고 해낼 것이다 라는 강력한 지지의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년 대선 전에 득표를 위해서 지속적인 암호화폐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 호재와 더불어서 크게 상승할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영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기사입니다. 재무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도박의 한 형태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와 재무부 장관은 재무위원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금융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답변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금융 서비스로서 암호화폐를 다룰 것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업으로 자리 잡은 런던 그리고 영국이 암호화폐 시장 또한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기사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30K 부근에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변함없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물 ETF의 신청, 그리고 하원 의원들의 프레임워크를 위한 법안 발의, 그리고 영국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모습, 이어서 홍콩의 크립토 허브로 자리 잡고자 하는 모습 등은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긍정적인 산업인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리플이 크게 상승할 때, 리플 가지고 있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